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중학교 3학년 이제 통계를 이제 오락의 단계처럼 이제 11일차입니다. 11일차에서도 이제 11차에서 했던 이제 기본적인 분산 구하기에 대한 내용을 하겠고, 그 기본적인 분산 구하기 내용에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표를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일차에서 이제 기본적인 분산 구하기 내용을 이제 할 건데, 첫 번째 이제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 두 집단을 이제 통합한 이제 새로운 이제 하나의 집단에 대한 이제 분산을 구하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분산을 구하는 내용.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 대한 내용, 학생들이니까 이제 학교에 대한 내용으로 가면, 잠깐요. 기본적인 교재 내용하고 좀 마스터를 맞출게요. A라는 말하고 이제 B라는 말이 있다고 치겠고, 야이의 이제 학생 수를 선생님이 야이를 뭐 30명, 야이를 뭐 20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이제 평균을 제가 할게요. 평균을 25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평균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의 평균을 똑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두 집단을 통합한 이제 새로운 분산 이제 A, B를 구하라고 했을 때 또 새로운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조건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에서 일반적인 문제만 처리할 거니까 평균을 일단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평균이 달라져도 이거의 본질을 이해하면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이 달라지는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주어지겠는데 여기 뭐 루트 3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표는 이것만 주어질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분산은 자기가 3, 4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겠죠. A라는 집단의 분산은 3, B라는 집단의 이제 분산은 3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집단, 두 집단을 합한 50명에 대한 분산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야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분산 A 플러스 B라는 것은 이제 분산의 정의가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잖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요. 그러면 양에는 이제 별량의 개수로 나눌 건데 우리가 이제 50명으로 나누겠죠. 30 더하기 20명으로 나누겠죠. A의 반의 학생수, B 반의 학생수. 그리고 이제 A는 이제 여기 좀 적어줄 거 그랬나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이제 편차 제곱의 이제 총합을 이제 별량의 이제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 이 별량의 개수 역시도 두 개로 나눠주고 있죠. A라는 집단의 별량과 B라는 집단의 별량. 이 편차 제곱의 총합도 이제 편차 제곱의 총합도 나눠줄 수 있겠죠. 편차 제곱의 총합도 두 개로 나눠줄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A라는 집단의 이제 편차 제곱, 여기 뭐 선생님이 이렇게 할까요? A라는 집단, 이렇게 B라는 집단 이렇게 할까요? 여기도 뭐 A에 안 적어도 되는데 A라는 별량의 개수, B라는 집단 별량의 개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편차 제곱의 종합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다 이거죠. 왜냐면 이제 분산 곱하기 이제 별량의 개수인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30 더하기 20 해서 이 부분이 바로 별량 곱하기 분산해서 3 곱하기 30으로 바로 나올 수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 20 곱하기 4로 해서 나올 수 있나 이렇게 20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이제 50분의 이제 3 곱하기 30은 이제 90이고 20 곱하기 40은 20 곱하기 4죠? 그럼 80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되나요? 50분의 170이 되나요? 50분의 170 이렇게 되겠네. 50분의 170 이렇게 되겠다. 50분의 170 5분의
이제 17 이렇게 분산이 되겠네요. 근데 아마 선생님이 이제 올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마 이 교재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 수가 여기가 A가 20, 여기가 30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60 플러스 120 이렇게 해서 50분의 180에서 5분의 18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그 다음에 왜 기억이 되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10분의 36 이렇게 해가지고 3.6이잖아요. 분산이 3.6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369, 369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출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제 10분의 34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뭐 내용이니까 어쨌든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 이제 스토리에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안 나오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제 분산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제 외워달라고 할 때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외워달라고 했고 A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했죠. 편차 이제 제곱의 이제 총합을 누구로 나눈다? 이제 별량의 개수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분산 곱하기 별량의 개수가 편차 제곱의 총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분산하고 별량을 곱하면 편차 제곱이 바로 나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오래 걸려서는 조금 섭섭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5분의 17, 10분의 34에서 이제 3.4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왜 평균을 똑같이 답은 나왔지만 왜 평균을 똑같이 했느냐 저희가 여기에 이제 학생 수를 A1부터 이제 A30이라고 하겠고요. 학생들. 저기를 이제 B1부터 B20까지를 2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학생 수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A라는 집단이 분산이 이제, 탄생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뭐였냐면, 여기서 A-25 이런 식으로 갔겠죠. 편차가 A-25에서 편차 제곱이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A3-25 이렇게 해서 쭉 갔을 거예요. 그래서 A30-25의 제곱이 여기가 이제 A라는 집단의 편차 제곱의 총합이죠. A라는 집단의 편차 제곱의 총합. A라는 집단의 편차 제곱. B라는 집단의 A가 3거. B라는 집단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B-25의 제곱이고요. B-25의 제곱 이렇게 같겠죠. 여기까지 우리 할 필요는 없어요. 보여만 드리는 거니까. B20-25의 제곱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A라는 집단의 편차 제곱, B라는 집단의 편차 제곱인데 Y가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분산 곱하기 30해서 Y를 지금 90이라고 한 거고요. Y를 선생님이 80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할 때 이 9A 플러스 B 두 개의 집단을 합한 새로운 집단이 분산을 할 때도 야이의 평균과 야이의 평균이 똑같기 때문에 MA 플러스 B의 평균도 지금 25가 되겠죠. 그대로 평균이 똑같은 두 집단을 합쳤으니까 평균의 변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V A 플러스 B 집단의 이제 편차 제곱의 총합을 쓸 때 야이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려서 총 50명이잖아요. 50명. 그러면 선생님이 야이를 이제 VA 플러스 B라는 것을 이제 했을 때 요 편차 제곱을 이제 50이라고 했을 때 이 전체를 이제 하나의 반으로 봐버리면 하나의 반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C1부터 이 50명을 C1부터 C50까지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C-25의 제곱 플러스 C-25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C50-25의 제곱이라서 25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5가.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C원부터 C50까지는 A1부터 A30 그리고 또 B1부터 B20이 들어간 형태니까 여기다 A1 이렇게 해서 A2에서 A30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B20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니까 이제 충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개의 집단이 이제 주어졌을 때
새로운 이제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형에서는 평균을 똑같이 줬을 때 여러분들이 편차 제곱의 종합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편차 제곱의 종합이 빨리빨리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끝나버린다. 그 내용을 설명할게요. 이거 외에는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를 더 해버릴게요. 뭘 더 해버릴 거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제 표가 주어졌다고 칠게요. 근데 잠깐 이제 스토리 좀 바꿔주고 싶어서 제가 여기를 이제 평균을 만약 30이라고 해볼게요. 평균을 30. 새로 하나 만들까요? 좋아요. 새로 하나 만들어요. 자,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있는데 제가 평균하고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이제 정보만 주어진 표예요. 평균을 여기를 뭐 70, 여기를 평균을 8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뭐 여기를 뭐 선생님이 뭐 루트 3이라고 하겠고, 표준 편차를 뭐 4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4는 이 자리에 뭐 루트 16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보기 편하게 분산으로 줄까요? 표준 편차로 줘도 되고 여러분 편하게 분산으로 줄게요. 루트를 하고 싶지 않아서 분산 뭐 제가 3이라고 할게요. 뭐 분산 8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런 평균과 분산이 주어진 표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집단에 대한 것만 알 수 있다. 집단에 대한 어떤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집단에 대한 방향. 그러니까 이제 개인에 대한 걸 알 수 없어요. 개인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다. 특정한 개인에 대한 걸 알 수 없어요. 특정한 개인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아달라는 얘기죠. 알 수 없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평균을 제가 지금 키로 해버릴게요. 170이라고 해버리겠고 180으로 해버릴게요. 평균 키가 180은 너무 좀 비현실적인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뭐 모델 집단이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집단에 저렇게 이제 키에 대한 평균이 주어져 있고 분산이 3이라고 8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특정한 개인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표를 보고 B 집단에 가장 큰 키가 큰 학생이 있다.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집단에 대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특정한 개인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거 알 수 없다. A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스토리만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B라는 집단이 A라는 집단보다 이제 키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B라는 집단이 A라는 집단보다 평균 키가 높으니까 집단과 집단을 비교했을 때 키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B라는 집단이 A라는 집단보다 키가 크다고 했으면 당연히 뭐 A라는 집단은 B라는 집단보다 키가 작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분산을 보면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집단에 대한 격차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분산을 보면서 이제 집단에 대한 이제 격차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집단에 있는 집단에 속해 있는 집단에 이제 속해 있는 이제 구성원들의 격차는 얘기할 수 있죠. 구성원들의 이제 격차는 얘기할 수 있죠. 좀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세요. 항상 얘기하죠. 뭐 바로바로 찍는 게 있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격차. 그러니까 A가 이제 분산하고 B가 분산이 이제 8로 크잖아요. 분산이 크다는 것은 이제 별량들이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이제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라는 집단이 집단의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격차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A라는 집단원들이 구성원들이 격차가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표를 볼 때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집단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B라는 집단이 A라는 집단보다 키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B라는 집단과 A라는 집단을 얘기할 때 이것들이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B라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A라는 집단보다 격차가 크다 해서 이제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단에 대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강의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